안녕하세요. 9월 6일 온라인 랩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온 논문은 DETR's Beat YOLO's on Real-Time Object Detection이라는 논문인데요. Papers with Code에서 흥미로운 논문들을 살펴보다가 스타를 꽤 많이 받은 논문이어서 관심이 생겨서 읽어보았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CVPR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논문의 애브스트랙트입니다. 핵심 부분을 제가 빨간 줄로 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negatively affected by the NMS,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NMS라는 의미죠. 욜로가 이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NMS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네거티브한 영향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NMS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 엔코더, 이 친구는 이제 이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 중 하나입니다. 하이브리드 인코더가 뭐냐 하면 바로 다음 빨간 줄에서 간략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Decoupling Intrascale Interaction and Cross-Scale Fusion은 이제 인트라스케일 간의 상호작용과 크로스-스케일 퓨전, 즉 같은 스케일에서의 상호작용과 이제 스케일 간의 융합을 디커플링, 분리했다는 의미고, 이 두 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이브리드 엔코더입니다. 마지막으로 Uncertainty Minimal Query Selection은 쿼리 선택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건데,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먼저 기존 모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욜로는 CNN 베이스의 디텍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는 Non-Maximum Suppression이라는 후처리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미지에 존재하는 이런 오브젝트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모델이 수많은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 간의 중복이 발생하므로 이를 제거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을 NMS라고 합니다. 그리고 CNN 베이스가 아닌 트랜스포머 베이스인 DTR, 디텍션 트랜스포머죠. 21년도에 처음 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논문에서 언급하기를 이제 아키텍처도 이제 최신식이고 핸드크래프티드 컴포넌트, 즉 사람이 수작업으로 조정해야 되는 값들을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높은 연산량 때문에 실시간성 측면에서 좋은 모습은 좀 못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솔루션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논문 저자들의 메인 컨트리뷰션을 정리하는 섹션이 되겠는데, 일단 불필요한 연산 비용을 줄였다고 합니다. 애브스트랙트에서 앞서 언급된 하이브리드 엔코더로 이제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뒤에서 소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Uncertainty Minimal Query Selection을 통해서 정확도를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얘도 뒤에서 다시 다뤄볼게요. Related Work에서는 기존 모델들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욜로 V1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하는데, CNN 베이스로 처음 리얼타임을 읽어낸 디텍션 모델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데, CNN 베이스 방법은 많은 이제 불필요한 그런 박스들을 생성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NMS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단점을 꼽습니다. 그리고 엔드-투-엔드 오브젝트 디텍터로 소개된 DETR은 수작업으로 설정해야 하는 그런 모델 값들을 제거하고 NMS 과정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측값과 실제값을 1대1로도 매칭을 하는데, 이는 해당 논문에서 나오지 않고 DETR의 기존 논문들에서 언급된 내용인데,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값과 예측값의 매칭 행렬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매칭되는 코스트를 계산한 뒤에 코스트가 가장 낮을수록 좋겠죠. 낮은 값을 선택해서 매칭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게 좋아 보이는 DETR에도 세 가지 문제점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바로 느린 학습 수렴 속도, 그리고 높은 연산량, 그리고 최적화하기 어려운 쿼리들입니다.
하나씩 보면은 학습 수렴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서 이전에 3가지 모델들에서 진행한 노력들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간단히 얘기해보면 백본에서 피처 추출하고 어텐션으로 넘어갈 때 멀티 스케일 피처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괜찮은 데이터와 노이즈 낀 데이터를 섞어서 잘못된 레이블 등에 대비하여 노이즈가 낀 데이터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켰다는 점, 1대1이 아니라 원투매니로 매칭을 했다는 점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 논문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원투매니는 여러 코스트가 낮은 쿼리들, 그러니까 원래는 1대1로 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쿼리만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코스트가 낮은 쿼리들, 그러니까 괜찮은 쿼리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클래스로 매칭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1대1 방식은 이미지 안에 오브젝트가 복잡하게 있으면 좀 불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가장 정답일 것 같은 애뿐만 아니라 2등, 3등까지 그룹으로 묶어서 의미가 있는 정보들을 좀 더 많이 포함함으로써 이를 통해 좀 더 수용 범위가 넓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높은 연산량에 대해서는 업데이트해야 되는 쿼리 수를 줄이고 디코더 레이어 수를 줄였다는 것과 업데이트해야 되는 쿼리 빈도를 좀 더 감소시켰다라는 것들을 소개하고요. 최적화하기 어려운 쿼리에 대해서는 오브젝트를 예측할 때 클래스 정보를 결합해서 예측하는 방식과 미리 오브젝트가 있을 만한 곳에 앵커 포인트, 앵커박스의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포인트를 배치해서 학습 초기에 쿼리를 생성하는 데 유리하게끔 했다는 점, 그리고 투 스테이지 DETR을 위해서 이제 쿼리 셀렉션을 하는데 오브젝트 후보를 생성해서 이미지 내에 잠재적인 오브젝트를 위치를 나타내고 이게 원 스테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후보들을 기반해서 쿼리를 좀 더 정밀하게 업데이트하는 방식, 그래서 총 2스테이지. 이거랑 학습된 쿼리랑 무작위로 초기화된 쿼리랑 노이즈가 낀 쿼리를 합친 믹스드 쿼리로 학습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쿼리 초기화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엔드-투-엔드 스피드 오브 딕텍터스라는 섹션에서는 모델의 기술적인 부분이랑 메인 컨셉들에 대해서 전부 다 소개가 돼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Analysis of NMS에서 Confidence Threshold랑 IOU Threshold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둘은 NMS에 있는 2가지 핵심 파라미터인데 Confidence는 예측된 바운딩 박스가 오브젝트를 나타내는데 최산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이 오브젝트를 예측한 박스는 날려버린다라는 의미이고요. IOU는 이미지 간의 오차를 확인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매트릭인데 컨피던스로 걸러낸 박스들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 겹친 애들은 날려버린다는 파라미터입니다. 너무 겹쳐있으면 좀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저자들은 파라미터별로 모델 성능을 체크를 했습니다. 욜로 V8이랑 V5로 측정을 했고 이제 오른쪽 보면은 피겨 2에서는 이 컨피던스 스레스홀드를 높게 조정할수록 남아있는 박스의 개수가 줄어듦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테이블 1은 각 파라미터들의 값을 다르게 줬을 때 나타내는 AP와 NMS 과정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오른쪽 컨피던스부터 보면은 파라미터 값이 높을수록 처음 박스의 제거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IOU에서 제거할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컨피던스 값이 높아질수록 NMS에 걸리는 시간이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IOU의 경우 파라미터 값이 높을수록 중복이 덜 된 박스들을 많이 날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를 토대로 NMS를 고려한 새로운 속도 벤치마크를 이제 제시합니다. 욜로는 NMS에 걸리는 시간을 빼고 모델의 추론 속도만 보여주니까 엔드 투 엔드로 가는 속도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제시한 새로운 속도 벤치마크로 욜로랑 본인들이 만든 RT, DETR의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FPS를 분석을 봤대요. 그래서 욜로는 4에서 50 정도로 첫 번째 네모 박스 보면은 4에서 50 아니면 뭐 7에서 90인데 반해서 RT, DETR은 무거운 백본이면은 뭐 74 FPS가 가벼우면 108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 섹션에서는 모델의 전반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미지를 넣으면 일단 이미지 들어가죠. 백본으로. 그러면은 이미지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백본 들어가서 피처를 추출합니다. 추출된 피처 맵은 하이브리드 엔코더로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엔코더에서는 S3, 4, 5라는 3개의 층으로 된 인풋이 보일 겁니다. 이는 백본의 마지막 3개의 스테이지에서 나온 피처를 의미합니다. 뭐 레이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스케일 피처인 거죠. 그래서 이게 Attention Based Intra-Scale Feature Interaction이라는 AIFI라는 모듈에 넣어줍니다. 여기서 같은 스케일 간의 인터랙션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나온 값은 이제 S4랑 X3에서 나온 그 피처와 퓨전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는 CNN 베이스 크로스 스케일 피처 인터랙션이라는 CCFF라는 모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멀티 스케일 간의 인터랙션이 진행됩니다. 출력은 하나의 연속적인 이미지 피처가 나오게 돼요. 논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코드를 간략히 소개를 해주는데 이 Q쿼리 밸류를 플래튼으로 쉐입을 맞춘 다음에 이제 S5에서 얻어낸 피처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AIFI 모듈에서 동일한 스케일 간에서의 인터랙션을 거친 다음 그리고 S3과 S4에서 나온 피처랑 AIFI에서 얻어낸 F5라는 피처를 그 CCFF 모듈을 통해서 멀티 스케일 간 인터랙션을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퓨전 블락은 논문 흐름상 뒤쪽에 나오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앞으로 당겼습니다. 얘는 이제 1x1 컨볼루션 2개로 채널 수 조절하고 그 다음에 REP 컨브로 구성된 n개의 REP 블락이 피처 퓨전 하는데 사용됩니다. REP 블락은 리파라미터리제이션 블락으로 학습할 때는 리파라미터리제이션 블락이고요. 이걸로 이제 사용하는데 학습할 때는 3x3이랑 1x1 연산을 거쳐서 포워딩이 되는데 추론할 때는 1x1이랑 레지듀얼 커넥션이 제거가 돼서 사용되는 블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코더에서 추출된 피처를 참고해서 이제 uncertainty minimal query selection 통해서 이제 소프트맥스 같은 함수로 쿼리 평가한 다음에 좋은 쿼리만 챙겨오는 그런 과정 거치고요. 이제 디코더 n 헤드에서 오브젝트 쿼리를 반복적으로 옵티마이즈 한 다음에 박스랑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하이브리드 엔코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건데 계산 병목 항상 있다고 합니다. 멀티스케일은 학습 수렴에 좋긴 한데 기존 디포머블 어텐션이 연산 비용은 줄여도 멀티스케일이다 보니까 스케일이 여러 개 붙어버리니까 이제 시퀀스 랭스가 증가하니까 이제 엔코더가 연산 병목 형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내용을 가져왔는데 엔코더가 이제 G플롯, 즉 모델 복잡도의 지표라고 생각하면 되는 이 G플롯이 엔코더에서만 4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AP는 11%만 기여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연산은 엄청 하는데 성능 향상에서는 연산 잡아먹는 것만큼 기여를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의미죠. 이제 Y
왜인지 생각해보면 저자들은 멀티스케일 피처에 대한 피처 인터랙션을 수행하는 건 불필요한 중복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트라스케일과 크로스스케일을 분리하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ABCDE의 여러 엔코더를 만들었어요.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A는 기본 엔코더라고 하면은 B는 A에다가 인트라스케일 더한 거고, C는 B에다가 크로스스케일 더한 거고, D는 이제 C에서 인트라랑 크로스를 분리시킨 거고, D에선 슬슬 이제 하이브리드 엔코더 느낌이 나죠. 마지막으로 E는 D를 좀 더 강화한 거고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를 보면은 E가 가장 AP 높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Uncertainty Minimal Query Selectio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엔코더에서 컨피던스 스코어를 기준으로 탑 K, 이제 상위 K개의 피처를 선택해서 오브젝트 쿼리를 초기화했어요. 근데 오브젝트 쿼리는 모델에서 학습되고 나중에 바운딩 박스랑 클래스가 될 친구들입니다. 네. 여튼 컨피던스 스코어는 피처가 이제 foreground 오브젝트, 즉 중요한 오브젝트를 포함했는지에 대한 점수예요. 근데 이걸로만 쿼리를 고르는 건 꽤 부정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Uncertainty Minimal Query Selection 스키마를 제시를 하는데, 이제 엔코더 피처에 Joint Latent Variable 모델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잠재 변수들을 결합한 것을 모델링 한다는 건데, 이제 엔코더의 피처를 좀 더 활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 2는 이제 두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식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논문에서는 식 2로 되어 있었는데, 얘는 예측된 위치와 클래스 간의 확률 분포 차이로 Uncertainty를 이제 U를 정의합니다. 둘 다 정확할수록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마지막 식처럼 uncertainty를 로스에 추가를 합니다. x는 엔코더 피처고 y랑 y햇은 각각 gt랑 예측값입니다. 자, uncertainty minimal query selection이 정말 좋은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코코 데이터셋을 갖고 돌려서 나온 피처들의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랑 IOU 스코어를 시각해 보면 이제 피겨 6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보라점이 저자가 제시한 모델이고 초록점이 기본 모델입니다. 보라색 점이 우상단에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좀 더 좋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리얼타임 디텍터는 여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케일의 모델을 제공한다고 해요. 여기서는 RT-DETR도 플렉서블한 스케일링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엔코더의 width는 임베딩 디멘션과 채널 수를 조절해서 제어를 하고, depth는 트랜스포머 레이어랑 REP 블락의 수를 조절해서 제어를 하고, 디코더의 width와 depth는 오브젝트 쿼리의 수와 디코더 레이어의 수를 조정해서 제어를 하고요. 속도는 디코더 레이어를 수를 조절해서 제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맨 끝에 말단의 레이어 몇 개 제거하는 게 성능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인퍼런스 할 때 속도가 꽤나 좋아진다더라 라고 저자는 언급을 했어요. 뒤에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좋은 건 디코더 레이어 6개 쓰고 레이어 수 안 줄인 게 AP가 53.1로 가장 높습니다. 근데 바로 밑에 보면은 이제 레이어 하나 줄이면 AP는 0.1 감소해요. 근데 레이턴시는 0.5 감소하니까 이제 레이어 제거하는 게 정확도 대비 속도 향상이 뛰어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속도 벤치마크도 새로 만들고, 그래서 연료 속도도 새로 분석하고, 그거에다가 저자가 만든 RTDETR과 비교해서 RTDETR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상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 2차수를 진행 중인 정민규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